얼마 전에 카페 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중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원두를 이제 수입하러 다시는 분이네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요새 원두 가격이 너무 비싸다. 파운드당 4달러를 돌파했다. 실제로 지금 커피 원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상품 거래소에서 이게 100파운드 단위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100파운드에 지금 4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이게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가장 비쌌던 때가 언제였냐? 1977년에 가장 비쌌거든요. 7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커피의 주산지는 아시다시피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 최대 생산자인데 브라질에서 엄청난 기록적인 냉해가 닥치면서 커피 나무들이 다 작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파운드당 3달러까지 넘어섰는데 그게 역대 최고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래 파운드당 1, 2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던 게 커피 원두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페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컴포즈나 메가커피나 저런 데는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하냐? 뭘 팔아서 난 뭘 남기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죠. 커피만 올랐냐? 사실 코코아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역대 최고 수준이고 이것도 계속 갱신 중이에요. 지금은 이제 최고 고점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역사상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앞으로 커피나 코코아는 비싸서 못 먹는 음식이 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세상이라지만은 지금 이 두 상품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수준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최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왜 이 두 상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건 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거든요. 기후위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통 기후위기 하면은 여름이 더 더워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더 큰 문제는요, 날씨 패턴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겪으셨고 올해도 겪으시겠지만은 날씨가 정말 제멋대로잖아요.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가 하면은 갑자기 뭐 계속 가뭄이 오기도 하고 비가 계속 안 오기도 하고 평소보다 엄청나게 더운가 하면은 평소보다 엄청나게 춥기도 하고 이런 날씨가요, 예전에 측정했던 그런 패턴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멋대로 막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정말 기후위기에서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 기후위기 때문에 주산지들이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자, 지금 현재 커피의 최대 생산국이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브라질이고 두 번째가 베트남인데 브라질은 아라비카 품종의 최대 생산지고요. 베트남은 로부스트 품종의 최대 산지입니다. 이 두 국가 합쳐가지고요, 전체 커피 생산량의 56%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와, 엄청난 규모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작년에 정말 작살이 났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8월하고 9월에 기록적인 가뭄이 닥치면서 거의 커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10월에 폭우가 확 내려버린 거예요. 역사적인 폭우. 그러다 보니까 커피 나무들이 막 죽어나오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던 거죠. 베트남도 비슷합니다. 막 가뭄에 폭염에 거기에다가 홍수까지 막 겹치니까 커피 농사가 아주 작살이 나버린 거죠. 가장 많은 생산량을 책임지던 이 두 나라에서 생산이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가격 폭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마시는 커피 품종은요, 아라비카 품종입니다. 그리고 로부스트 품종,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하는 로부스트 품종은 보통은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쓰긴 하는데요, 보통 단가 절감을 위해서 로부스트랑 아라비카를 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로부스트 품종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아라비카 품종도 작년 한 해 동안 70% 정도 올랐어요. 로부스트 품종이 비싸지니까 아라비카 품종까지 같이 덩달아 뛰게 된 거예요. 브라질이 작살나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워낙에 이쪽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하니까. 아무튼 두 품종들이 동시에 그렇게 가격이 뛰면서 지금 커피 가격이 계속 올타임 하이를 갱신 중인 거예요. 지금도 파운드당 4달러가 넘는데 언제 내려갈지 모릅니다.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3달러 돌파했을 때 아, 역대 최고치다. 지금 이렇게까지 비싼 적이 없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지금 이미 4달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뭐냐? 현재 최고의 투자 상품은 금이 아니라 커피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코코아도 마찬가지고요. 금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대략 한 50% 조금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아, 커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코코아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요. 자, 이렇게 기후위기에 생산이 이렇게 집중된 두 국가에서 지속적인 타격이 발생하면서 커피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게 그렇다 가지고 올해 여름이나 올해 가을이 된다고 해서 뭔가 나아질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농작물의 문제가 참 그래요. 한번 생산에 타격이 생기면요, 그걸 다시 복구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커피나 뭐 죽는다 쳐요. 그걸 다시 심다 치면은 커피가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키워야겠어요. 그리고 커피 가격이 계속 오르는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수요가 끊임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던 겁니다. 왜 옛날부터 막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했었잖아요.
많잖아요. 국내에서도 많이들 나온 얘기였고 뭐 해외에서도 시장이 클 만큼 컸다. 이러다가 성장이 정체에 이르지 않을까? 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점점 더 커피를 예전보다 많이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소비량도 굉장히 늘어났지만요. 원래는 마시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는 굉장히 마시게 됐다는 점이 큰 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커피 소비지로 떠올랐어요. 이제 중국인들이 정말 커피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루이신 커피가 스타벅스를 제쳤다고 할 정도잖아요.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루이신 커피가 제칠 정도로 정말 중국인들 사이에서 커피가 일반적인 소비 상품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인들이 커피를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커피 수요가 엄청나게 치솟은 상태인데 이것도 뭐 줄어들 조짐이 안 보이죠.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생산에 타격이 생기니까 가격이 충격이 갈 수밖에 없죠. 팍 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팍 튀게 된 거고. 뭐 내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커피를 먹다가 안 먹게 될까요?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면은요,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한 것을 찾게 되거나 대체재를 찾게 되거나 소비를 줄이겠죠. 근데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카페인의 도움 없이는 뭐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필수 상품이 된 상황이라서 글쎄요, 커피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 참 이건 애매한 상황입니다. 커피와 비슷한 상황에 빠진 작물이 또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코코아. 코코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2008년 이후로 한 15년 동안요. 코코아의 역사적인 가격은 평균 한 2,500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톤당 2,500달러요. 지금은 이게 10,000달러가 넘었어요. 4배 이상 오른 거죠. 일단 코코아도 커피와 비슷하게 두 개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가나 초콜릿의 그 가나요. 이 두 나라 합쳐서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60%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초콜릿을 쓰는 코코아가 사실상 이 두 나라에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기후 위기가 굉장히 크게 닥쳤거든요. 현재 코코아의 최대 산지가 코트디부아르와 가나가 있는 서아프리카 지역인데 서아프리카 지역이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요. 작년 한 해만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죠. 기후 위기 때문에. 코코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극대화되는 온도가 있는데 대략 한 31도 이하에서 그리고 평균 강수량은 2000ml 이하에서 생산량이 극대화됩니다. 근데 서아프리카에서 평균 기온 31도를 넘어간 날이 무려 40일이 넘었던 거예요. 40일 넘게 그렇게 고온 상태가 지속되고 폭우도 내리고 가뭄도 들고 하니까 코코아 생산량이 작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코코아는 15년 동안 2,500달러 정도에서 막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가격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 카카오 나무를 재배하던 농장주들이요. 15년 동안 가격이 제자리 수준에 있는 그런 작물을 왜 키우겠어요? 차라리 더 가격이 오르는 걸,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키우는 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고무나무로 바꿔 심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코코아 재배량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나무들 자체도 굉장히 고령화되면서 코코아 생산량이 줄어든 거죠. 이게 이중고인 거예요. 코코아 같은 경우는 한번 심으면은 수확을 거두기까지 일단 5년은 무조건 심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심어도 5년 후에서나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3년 연속으로 코코아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어요. 공급이 워낙에 딸리니까 3년 연속 코코아 쇼티지가 터졌던 거죠. 지금은 그게 3년 연속으로 했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코코아 재고가 가장 없는 수준이에요. 바닥까지 긁어야 될 정도로. 한마디로 우리는 그동안 코코아를 너무 싸게 먹었던 겁니다. 초콜릿은 너무 싸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키우려 하고 여기다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더 재배하기 비싸지고 힘들고 가격은 엄청나게 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루 이틀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 위기는 계속 거세지고 있죠. 날씨는 더 변덕스러워지고 있고 더 뜨거워지고 더 비 많이 오고 개판 5분 전인 뭐 이렇게 돌아간 데다가 지금 당장 코코아 재배지를 늘리려고 해도 뭐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허쉬사에서 코코아를 8만 톤을 살려다가 이거 제지당했어요. 원래 1만 톤이 한 개 있는데 8만 톤을 계약을 맺으려 했다가 거래소에서 제지를 한 거죠. 이건 시장을 조종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가격을 더 늘어나게 만든다. 그 정도로 코코아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코코아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원래 아시다시피 초콜릿을 만들 때는요, 코코아 파우더에다가 코코아 버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드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아무튼 이 두 개 재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특히나 비싼 게 코코아 버터인데 이거를 다른 기름으로 대체하는 거죠. 뭐 팜유나 식용유, 콩기름 이런 걸로. 이걸 합성 초콜릿이라는데 뭐 워낙에 지금 이제 원재료가 비싸진 상황이니까 여기에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성 초콜릿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초콜릿들은 합성 초콜릿이 대부분이란 거죠. 우리나라 초콜릿들 중에서 글쎄요, 코코아 버터를 쓴 초콜릿은 좀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다 팜유 써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만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보면 역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실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먹던 합성 초콜릿 이젠 전 세계가 먹게 됐습니다. 그만큼 많이 가격이 비싸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뭐 농작물이란 것은 작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 안 좋았다가 올해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올해 좋으면 그만큼 수확량이 늘어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높을 텐데 일단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유지되는 게 한동안 갈 거란 거죠. 왜냐? 지금 현재 굉장히 비싼 시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비싸지고 창고에도 이제 뭐 그런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창고에 상품이 충분히 차기 이전까지는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거란 거죠. 원래 모든 상품이 그렇듯이요. 창고에 얼마나 재고가 남아있냐가 굉장히 가격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둘 다 재고가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초콜릿을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초콜릿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원래부터 합성 초콜릿을 생산하고 먹던 나라였으니까 영향이 제한적이긴 할 텐데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클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카페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안 그래도 카페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커피 한 잔에서 원두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커피 원두 가격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평년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 뛴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10%는 비용이 20%, 30%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 올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싫어하니까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사람들은 또 방법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다 보면요. 약간 유사 초콜릿, 유사 커피 이런 것도 등장하지 않을까요? 왜 보면 누텔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전쟁 때 코코아를 구하기가 힘들게 되니까 코코아 소비량을 줄이고 뭐 많던 헤이즐넛을 거기다 넣으면서 이제 탄생했던 거잖아요. 원래 그런 식으로 뭔가 부족할 때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모르죠. 뭐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을지도요. 아무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그리고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저가 커피 시대는 이제 정말 끝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몇 년이나 지나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커피와 코코아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현상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